운인삼행리 211화 신축일주 이어가겠습니다. Nocturnal Animals, 야행성 동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이미 애덤스, 컨택트에 나왔죠. 에이미 애덤스,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미술계에서 굉장히 성공한 CEO 에이미 애덤스가 어느 날 예전에 2년 정도 사귀었던 첫사랑 남자로부터, 이 에드워드 셰필드라는 남자로부터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소설의 가편집본을 소포로 받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권태와 불안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잤고, 원래 이 밤잠을 잘 못 이뤄요. 그래서 옛날 이 에드워드라는 남자가 이 여자에게 Nocturnal Animal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자는 푹 빠집니다. 결혼 생활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사실 공공연히 매도를 하고 있었고, 본인이 성공한 미술계에 나름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인생이 굉장히 재미없었겠죠. 이 소설 내용과 지금 이 영화 속 현실이 계속 교차 편집돼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야행성 동물로 상징되는 악인들에 의해 불현듯 불행을 맞게 되는 한 가족, 남자와 그의 부인, 그리고 딸, 그리고 딸과 부인의 죽음, 이런 것이 계속 굉장히 끔찍하게, 잔인함과 끔찍함은 달라요.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서 피가 철철 넘치고 장기가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잔인하다고 하면 끔찍합니다. 어떤 상황 연출이 굉장히 끔찍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너는 안 돼. 너에겐 낭만은 있을지언정 꿈은 없잖아. 서점에서 알바하면서 소설을 쓰는 너와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하지 않아. 난 현실주의자야. 난 성공할 거야. 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로부터 남자가 입은 굉장한 상처, 이런 것을 이제 이 폭력으로 치환해서 이 소설에 옮겼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삶이 지금 굉장히 권태로우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바친, 여기 for Susan이라고 써있거든요. 딱 넘기면 자신에게 바친 이 소설에 빠져들며 그 남자가 불현듯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만나기로 하죠.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복수물로 치환하기엔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 복수하면 박찬욱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영화하면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 있는데, 그 못지않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영화다. 거기에 이제 복수가 살짝 섞여 있는 형태. 복수 영화라기보단 사랑 영화다. 사랑이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이 누구냐? 톰 포드예요. 톰 포드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찍은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패션계를 떠나서 영화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죠. 이 사람 이제 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는 이렇게 고민해 보면 추론할 수 있는데, 시와 상관없이 그런 직업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대운의 흐름이 예요. 한번 볼까요? 편인월에 태어났어요. 장생편인. 공부 굉장히 많이 할수록 내가 발전하겠죠. 어떤 공부냐? 일단 재극인 공부입니다. 재극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종교명리 철학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전공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간지조합, 일주론을 배우는 이유도 이런 건데, 병신을 밑으로 예를 내리면 사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인사형을 간지로 만들면 이제 병인, 간지. 그래서 그것이 이 지지조합이 간지조합의 의미를 공유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 제거기는 현실적인 학문이죠. 현실 세계에 소용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 상업적인 공부, 실용적인 공부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러냐? 명령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분에서 이렇게 재성이 강력하게 오면 그쪽으로 가기에는 쉽진 않은데 이 정도의 이제 운에서 이걸 만나지 않고 거꾸로 흐른다면, 그죠? 순행한다면, 신유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금의 쓰임이 또 달라져요. 제극인 머리도 굉장히 좋은 거야. 실용적인 공부를 하여 내가 굉장히 성장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관에 이렇게 이제 인묘되는 형국, 이런 관에서 관인 상생하여 내가 제극인의 두뇌를 제극인의 두뇌를 쓴다는 것은 판단 능력, 그죠? 분석 능력, 검증 능력,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요즘 AI가 이제 챗GPT가 추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어제 박태영 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배웠는데,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몇 년 안 남았다. 인간의 시대가 종말되는 것. 인간의 멸종, 인류의 멸종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탄생, 그런 존재가 인간의 곁에서 어떻게 인간을 바라볼지 우리는 그야말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관인 상생 형태예요. 이런 관에서 인묘됐는데 튀어나온 형태니까 이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계약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묶이면, 합으로 묶이면 못 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려면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자격이 있으면 이 돈을 벌어야 돼. 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딱 붙는다는 거. 십성에 따라서 조절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빅업 에너지를 만들고, 운에서도 빅업 에너지가 오니까 큰 조직에서 내가 살아가겠죠. 직장생활 하겠죠. 여기에 이제 이 삼지에서 무식상인데 이 진토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 폐인되죠. 이렇게 제극인된 편인을 공부하여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내가 이 상관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진 이렇게 가상업, 이게 픽업들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픽업고 역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둘 수 있는, 픽업들을 둘 수 있는, 식상을 두면 직원을 두고, 뭡니까 또 동료를 두고, 아랫사람을 두고, 직원을 두고, 제자를 두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게 픽업고 형태로 되면, 운에서 픽업이 이렇게 이제 임진대운에 이렇게 밀려드는 그런 형국인데, 신중 임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관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형국이라고. 그들이 많이 일시키도록 하는 거죠. 이 진중 지장간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무토 편관이 있으면 개수들을 내가 무기압으로 통제하겠죠. 그러면서 죄를 만들겠죠. 사람이 자산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이런 이 겁재들, 지장간, 이제 양인들을 내가 통제하여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 내가 이런 편인을 습득했을 때, 제극인된 편인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도 같이 이제 을목, 몸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화극금 금극목이면 이제 을목이 상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신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생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옷감, 천, 의상, 패션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 조합은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탁탁탁탁 보여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죠. 근데 이 톰 포드가 게이죠. 그래서
동성애 사주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구글 검색에 많이 나올 거예요.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런데 어떻게 보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홍석천 사주를 가진 남자 50명은 전부 다 게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여러 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목은 신경, 사람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호르몬 작용의 왜곡, 목에 문제가 생기면 성적으로 왜곡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맞지만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목이 상하는 구조,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금에 의해서 억눌리고 왜곡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활인업 구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의료인이고 누군가는 연구원이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 미용 뷰티, 뭐 원예, 조경, 다양합니다. 직업이 25,000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목이 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성애적 요소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성애적 요소를 가지려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죄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왜곡이 일어납니다. 특히 대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 특히 원중기문 탕화, 이 죄의 사랑을, 죄를 내가 일시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혹은 대운에서 죄가, 여자의 경우에는 관과의 연결성이 원국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대운에서 깨지거나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이럴 때 내 안에 잠재된 그러한 이 동성애적 요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뭐야, 브로크백 마운틴인가? 그 남자 둘이 미국 그 로키 산맥 그쪽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동성애적 요인이 몸 안에서 발현되잖아요. 왜냐면 극도로 외로운 환경, 고독한 환경에서 둘이 인간이 몸적인 존재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정신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고 사랑에 빠져 좋은 감정을 가져. 그러면 좋은 감정을 갖는데 나는 너를 만지고 싶진 않아. 그냥 항상 내 그림자처럼 명태균이 말한 것처럼 2m 근방에만 머물러 있어. 그게 됩니까? 진짜 사랑이? 그런데 몸으로 먼저 만났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충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혹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단절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복잡 미묘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보세요. 이 편제가 항시 내가 이 정인을 취득하여 공부하고 이럴 때 병신합성, 이 비겁화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 연결성, 진신 이렇게 해서 연결성은 좋아 보여도 이렇게 16 이럴 때 보세요. 여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때 나하고 격각이면서 얘가 원전기문 탕화를 일으키는, 이럴 때 이제 일종의 왜곡 같은 게 일어난다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라면 이제 관과, 특히 식상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몸이요, 그죠? 나의 행동이요, 행위요, 나의 표현 양식인데, 그것이 합을 통해서 재성화된다. 그러면 여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냐? 내가 지금 객관화된 존재잖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성화됐어. 그러면 나와 지금 외형으로는 동일한 남자라는 이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지금 여성화되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관성화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 재성이 나하고 이렇게 격각을 이루고 이게 가까워지질 않아. 나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죠? 이렇게 인묘돼 버려요. 인묘시켜 오축 원중기문 탕화를 일으키면서 왜곡되죠. 재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 느껴지거나 이러질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운에는 진사로에서 일반적으로는 남의 여자와 내가 인연을 맺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꼭 내가 외도를 뭐 바람을 핀다, 유부녀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운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어떤 여성 그럴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이 여성의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동성이라는 거예요. 동성, 여성적 성향을 가진 동성과 내가 진사 이런 식으로 쓰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만 이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러니 단편적으로 뭐 목이라고 하는 호르몬 작용에 왜곡이 생기는 사주는 동성애에 가깝다. 동성애 사주다. 뭐 홍석준 사주 무조건 동성애 사주다. 웃기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다 상담해봐서 알아요. 핵심은 뭐다? 재성과 남자라면 재성, 여자라면 관성을 받아들이는 구조에서 연결성이 깨지면서 원주기분 탕화로 왜곡되는 그런 대운 같은 걸 잘 보시고 식상이라는 나의 표현 양식이 재성화되거나 관성화되면서 실제 타고난 사랑의 에너지,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 그것이 변질될 때 그게 이성으로 가지 않고 동성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주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50분의 1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명심하신다면 그때 그 사람은 그 성적 에너지로 그 글자의 작용력을 쓴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동성이구만, 동성연이구만. 아니야. 이 사주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갑오대운 같은 경우도 이때 너무 젊긴 하니까 계사대운으로 보면 이 사화라고 하는 편인재와 내가 연결된다고. 재생쌀 해서 자식도 낳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개수를 이미 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 여자거나 애인이 있었거나 인기가 많았거나 그죠? 다른 남자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나 왜냐면 화려하고 밝고 이쁜 여자일 테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톰 포드가 이런 운에 이렇게 보면 경인 그러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을 제극인으로 해서 또한 이게 기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명으로 막 작동하고 이러는 거고 사람으로 보면 식상 배우들을 내가 지시하는 거예요. 제극인된 편인으로 지시하는 것도 되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와 울사 사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신형 인사형이 항상 영상 카메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동시에 패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신월의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에 뭐 자수가 있어도 그러면 양인 속성, 칼과 외를 드는 사람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목들을 내가 치는 그런 식으로 다 쓰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고 딱 보면 이렇게 썼겠구나. 이거 논리적 분석을 할 줄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를 붙이는 거죠. 속도는 내가 알면 탁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제 자유자재로 응용이 되고 이 사주 3주에서 용신이 뭐야 도대체? 그 용신 찾기 놀이하면서 서로 선생하고 제자들하고 티격태격 백날 해봐야 사주 풀 수 없다. 뭔가를 도출해내도 그것이 영향가가 없죠. 그런 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임상을 반드시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있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대 명리학자, 맹파명리의 하중기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임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산에 가서 참선도 하면서 평소에 명상도 하면서 이 도의 경지에 올라서야 돼. 이렇게 신격화, 신비화하는 것 명리학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정연한 해석법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하고 도를 닦고 자기 영성을 계속 맑게 하는 거니까 나쁠 리가 없죠. 좋으면 좋겠지. 그런데 실제 우리가 명리학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면서 상담하면 백발백중이요.
제가 많은 곳에 상담을 했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딱딱 맞춰주고 일러주고 하는 건 경험은 처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논리정연한 명리를 공부하면 뭐 우리나라 3대 명리학자, 막 10대 명리학 그런 책도 있던데 최근에 나온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명리를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걸 딱 배워서 이제 깨닫고 속도를 높이기만 하면 그게 진짜 생활에 소용되는 만인의 명리학 아니겠습니까? 마치 대학원에서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심리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명리도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연락 좀 하세요. 공부 좀 같이 하게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볼까요? 신유일주 지난번 영상이에요. 210화 영상. 제 지금 구독자가 1870명인데 210화 되도록 요거 지난번에 뭐 논어 얘기했었잖아요. 인부지 불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조회수 81회에 좋아요 5개.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인부지. 사람들이 몰라주는 상황이야. 이 불온. 하지만 관심 없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인 층위에서는 야, 이걸 좀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내 제자들이, 기존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배운 이 아름다운 학문의 진수를 사람들은 관심은 있으나 좀 보지만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구나. 왜 하지? 왜 할까? 1번 도덕경, 오늘 도덕경 한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논어 도덕경 주역은 또 한층이 높은 학문이니까 사서삼경 소위 그런 고전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그러면 그냥 교양이라도 들어요. 어디가 술 마시면서 문자 좀 쓸 수 있다고. 근데 어설픈 명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 책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솔직히 웃음이 나요. 좀 웃음이 난다고. 이게 고전 밑바닥부터 다 읽고 그런 수많은 책을 섭렵하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눈높이를 낮춰오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겠구나. 그럴 필요 있나 이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겠다는 거야. 때가 되면 멈출 텐데 멈추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친한 제자들하고 생방을 할까? 예전에 제가 생방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면 역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같이 하면 재밌겠다. 생방으로 저기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만나 술 먹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때 만나서 방송하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을사년에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을사년에 또 일주별로 어떤 운을 맞은 건지 또 막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걸 또 사람들이 원하니 그럴 때 한 번씩 또 그런 컨텐츠는 올려야겠죠. 예, 잠시 푸념해봤고요. 여러분도 제 입장이 되시면 별 동기부여는 안 될 거예요. 신축 일주 편인. 편인하면 뭐다? 편인이 이 명리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인이 있어서 편인하면 도식이니까 이제 밥그릇 없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정인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 어쩌겠냐고. 불리한데 방법이 없잖아. 장점으로 삼아야죠.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편인의 장점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단점 굉장히 많은 애야. 뭐 어쩔 수 없어. 부정성, 의심성, 그 타고난 열등 인자거든. 계모 인자잖아. 사랑을 반밖에 못 받아요. 뭐 어쩌겠냐고. 그런데 그보다 좋은 장점들을 줬어. 예를 들면 사유 능력 같은 거예요. 이 정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기를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라면 편의는 그것보다는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진리를 좀 깨달아야겠어. 하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치우친다고 하나에 꽂혀버리면 파고들어요. 그래서 종교명리 철학성이야.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현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명리를 파고들었듯이. 제극인이 되고, 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월지 인자가 사회 이 천간으로 다 드러나서 쓰임이 있게 되고, 사회성, 즉, 연월과 일시의 연결성이 좋아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른바 보편적 상식 하에서 교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편인을 아주 제대로 내가 그야말로 뭐 사회에서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일주론이니까 일지에 내가 중년에 깨달아서 꽂히고 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의 맛을 보면 이제 끝까지 파고들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중간에 어중간하게 한다고. 모든 게 어중간해. 대부분 그래. 회사에서 임원으로 가기 위해서 집은 내팽개치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20년씩 살아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만이 완전히 회사를 가정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임원의 꼴이 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외에 이제 사내 정치, 파벌 여기에서도 끈을 잘 잡아서 이제 동아줄 잡고 올라가고 뭐 그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대기업 임원 자리 같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악착같이 돈 모으고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자하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누군 성공하니까 부럽고 그러면서 때 되면 명퇴하고 새로운 잡을 찾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자영업하다가 망가지고 누군가는 또 성공하고 세상은 또 그런 사람을 조명하고 뭐 그렇게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성공 사례들만 조명되는 이 문화의 길들여서 그렇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허사되는 공포, 슬픔 이것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나의 탐욕, 특히 부당한 탐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부리는 탐욕만큼 악취가 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명리를 다른 사람 용신 얘기하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제 제자들과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하거든. 서로 알기 때문에. 자, 편인하면 바로 그런 요소예요. 이 종교명리 철학성의 공부를 깊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된 그런 영적 능력을 탁 깨우쳐야 됩니다. 껍질을 벗고 나와야 돼요. 직감, 영감 이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제근까지 되면 이제 선견지명 능력, 통찰력, 직관력 그러면서 동시에 문서를 통해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 투자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한 사람들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너보다 돈 많이 번 사람 많은데 뭐 제대로 쓸 줄 알면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까지 같이 조화된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호운을 만나서 그간 단련한 능력을
사회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보면 정말 큰 부자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네. 보인다고. 보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절대적 신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안 믿고 안 따르고 왜냐면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명량 모를 때 그런 것처럼 반신반의하는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면 두려워하지. 근데 모르면 스승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사주에 써 있어. 그러면 들어야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들어야지. 따르면 성공시켜준다. 제가 교주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을 활용하여 성공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한 2, 3년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그때 말을 들을 걸 하고 간곡히 얘기해봐야 이미 두 번의 기회는 안 줘요. 이제 그게 저의 냉혹함이긴 한데 어차피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몰랐다면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죠. 기회가 늘어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더 뛰어난 사람, 뭔가 깨달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판별할 눈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아니면 공부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올라가거나 그게 명리든 혹은 주식 투자든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따를 필요 없잖아. 동등한 입장에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 토론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면 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건 이러해서 안 돼.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기업하는 분들도 특히 명리의 맛을 조금 본 분들,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 몇십만 부 팔린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통해서 명리의 어떤 기본 개념을 그래도 조금 아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면 그런 분들은 워낙 기업 경영에 이런 명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철학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상담할 때도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나름의 검증은 사람의 본능이잖아. 그러면서 1차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는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3차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누구보다 잘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뒤지진 않는다고 자부한다고. 그런 자부심 없이 상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담하다가 전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모르면 상담을 하지 말아야지. 진짜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가르쳐서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명리학은 진짜야. 아시겠어요? 그만큼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 명리학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굴러다니거나 이렇게 책에 막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알려주고 싶어. 아쉽지만 자, 편의의 또한 장점은 고독을 승화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고독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고독에는 자발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 때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그죠? 즉 앉아있는 나, 그리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내 안의 나, 이 단둘이 대화하며 인내하며 서로 고독을 즐길 때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깃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항상 타인이 전제되어 있으면 그 타인과 농담도 해야지. 새로운 화제거리에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놀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나를 대면하지 않잖아. 타인을 대면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필요하죠.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삶의 윤활유가 되는 정도여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주객이 전조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6일 술 먹고 하루 쉬고 이런 상태로 몸이 견뎌. 야겠냐고. 6일 운동하고 하루 술 먹고 이건 좋겠지. 상식이잖아. 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대면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편인이라는 거죠. 편인 없어요. 정인도 없어요.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나? 그럼 핑계 대지 말라 했잖아. 매일 인성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그럼 그때는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하시라고. 그죠? 매일매일 할 수 있다. 편인의 부정성 설명하다 좀 길었는데 장점으로 활용하세요. 그러면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신축에는 개수 식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이 있는 사주면 이 식신을 훈련하여 이 살을 박살낼 수 있어요. 식신제살.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 그냥 식신이 아니고 이 비견과 같이 하는 이 비견성을 내가 쓰니까 경쟁성, 투쟁성도 있다고 주체성도 있고 밀고 나가야 돼. 그런데 식신 페인이니까 이 편인 공부를 통해서 함양하는 나의 실력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식신 제살로 항상 이런 속성이 제살의 속성과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식신은 고집이 세고 추진력이 강력해요. 그래 식신으로 태어난 사람들 막 밀고 나가는 거기에 이제 무인성이고 그러면 생각은 짧게 추진은 신속하게 일단 밀고 나가자. 하자.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구조 그리고 운과의 조합이 식신제살의 성공, 식신생제와 식신제살의 성공하는 그런 구조라면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질렀다가 그건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놓쳤네. 그런 법적인 요소를 내가 놓쳤네. 이렇게 반성하면 괜찮죠. 어떤 사람들은 야 어때? 그런 게 있어? 그럼 뭐 또 이렇게 문제 해결해. 누구 사람 껴가지고 이렇게 그게 문제 해결 상관합사이든 식신제사이든 문제 해결 같지만 사실은 임기응변으로 덮고 나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범죄자들의 속성이죠.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죠. 자, 12연성, 12 양지, 묘인 축자. 그러니까 양지죠. 양은 이 태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어서 항상 불안한 태지와는 달리 이제 이른바 낙태의 위험성은 지났어. 이제 애를 안고 내가 출퇴근하다 보니 이제 알겠어.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적응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좀 느긋해지는 거죠. 실제로 저 신사일주지만 이제 축대원, 기축대원, 편인대원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느긋해지고 길게 보게 되고 기른다는 것은 가꾼다는 것이며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걔들을 오랫동안 키우고 기르고 보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만 잘 키우고 버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 이 양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야. 멀리 내다보려면 근시안적 사고를 없애야죠. 멀리 보는, 그죠?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실력이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하는 거죠. 안내 까레니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뭐였더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였나? 서두르지 말고 하여튼 뭐였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 천천히 꾸준히 뭐 이런 거잖아요. 천천히 날마다 그것밖에 없어.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나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명리학 공부한다? 아니 다음 생까지 깨닫기 힘들어요. 명리학이 그러니까 사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요 컨텐츠 가지고 이런 공부 요거 가지고 내가 가르친 걸 토대로 이 수백 개의 잘 풀린 해설을 보고 이해하지 않는 것 질문에 다 이해되는 순간 응용력이 생겨버려.
그러면 뻥 깨달아 1년이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매일 공부한다. 매일. 아니 밥도 매일 안 먹고 한 3일에 한 끼 먹고 혹은 안 먹다가 일주일 후에 먹어봐. 몸이 버텨나겠냐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시계초와 같은 존재라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정신도 그렇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배부르고 꺼지면 또 먹고 이렇게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인 이 식생활, 운동 이런 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정신도 마찬가지야. 규칙적으로 뭔가가 들어와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기본 재료들의 그 양을 넘어서고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때 비로소 폭발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정신을 너무 나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믿는 건가? 난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면 된다? 그거 학교 다닐 때 시험은 가능하지. 근데 깨달음의 학문은 안 돼요. 꼭 명리가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지. 파편적인 지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어서 왕창 넣어봐야 안 돼. 매일 해야지. 매일 꾸준히 했을 때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그런 속성이에요. 뭔가를 기르는 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돼지농장, 소농장, 양떼 기른다. 다 이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이제 십성을 접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직업성이 나오는데 신축일지는 이러이러한 직업성이 나와요. 쭉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조를 통해서 직업성을 읽고 그 사람의 기질을 읽고 성격을 읽고 그 사람의 욕망을 읽고 이렇게 돼야지. 그 양지를 가졌으니까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 편인관계란 많이 오래 공부할 때 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이 쭉중계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바나나 이제 정점에 올라서 왕지에서 내려와서 이제 말 타는 거잖아. 말 안장 수레 타고. 그래서 이제 복 받는 거죠. 내 후광휴가를 계속 누리는 거야. 내가 정점에 내려왔지만 과거의 내 이력 덕에 여전히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에 또 보험금을 타는 그런 복 받는 인자가 있다.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야. 이거 일주만으로 안 되고 연월의 인자를 내가 이 축토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녀 모두 무죄무관인데 인목이 굉장히 어울리죠. 정제 남자 입장에서는 축인으로 딱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연속된 공간에서 지장간 세 개가 모두 합을 하는 축토의 목표는 인월을 만나는 것이죠. 그 재료를 다 사유축 삼아 마감하고 개수에 풀어서 인인이라는 물상으로는 이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로 바뀌는 이제 그런 것이죠. 묘는 이제 편제인데 이제 격각의 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비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인자는 갖고 있는 것이죠.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만 보셔라. 남자에게 인성이 있으면 뭐다? 엄마가 들어와 있는 건데 엄마 중에서 계모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안방에 시어머니 들어와 있어. 아유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인목이 있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할 테고 묘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굉장히 멀리 있는 사이. 이럴 때는 이제 엄마 집에 자주 못 오시게 해야죠. 차라리 내가 퇴근 후에 한 번씩 들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좋겠고 여자도 이제 이 화학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축하면 사유축에서 이제 이 정관 남편이 나를 존중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일 텐데 오화의 편관 남편은 또 나하고 원증기문 탕화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좀 괴롭죠. 특히 여자들 편인은 이렇게 지지관하고 이어지고 그러면 항상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신비로운 멋이 있어요. 편인이 원래 그래. 오화 같은 경우 규문 걸려봐. 거기다 탕화까지 걸리면 로미오와 줄리엣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편인이 또
천간이 드러나고 연월관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신비로운 그러한 멋을 자아내는 여성이 돼요. 그 남자가 탁 시선을 마주치면 막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 속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들이 있다고. 여성분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편인을 갖고 있거나 편인이 연월에 딱 드러났다면 과거에 내가 내 눈빛에 녹아나는 남자들 그런 경험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지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축월의 땅이죠. 축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첨탑으로 쫙 이 안테나 하나 있는 형국이야. 얘가 무슨 겨울 땅에 묻힌 보석 뭐 이런 걸로는 실감이 안 나죠. 이 편인의 이 땅에 드러나 있어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 정보, 그죠? 깊은 지혜 이런 것을 내가 사유축의 정점으로서 저쪽의 병화, 지지론 사화 이런 빛, 즉 방송, 통신, 주파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촉, 현침의 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신금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지의 사유축을 많이 묻혀있는 나 홀로 있어. 그러면 나 홀로 돋보인다는 그런 자만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축토를 많이 깨닫고 이렇게 되면 그죠? 고고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항상 신에는 그런 게 있어요. 홀로라는 뜻이 있다고. 홀로 고고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나 홀로 고고하게 있어.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을 나는 알아채고 있어. 제갈량이지. 그러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럴 때나 서로 살짝 적용하는 거야. 우직하게 공부해야죠. 우직하게 편인을 공부해야 돼. 그런 것이 장점이죠. 이 신축이 많이 공부할 때 그 편인을 깨달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특히 이 축토에는 이제 신미, 미토와 달리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볍게 공부해서 뭐 심리학 전공해서 내가 써먹어야지, 야간대학 원 나와서 빨리빨리 뭐 상담해야지, 자격증 따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내가 아주 대단한 역량, 식신적 역량, 상담의 역량을 갖출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백한 도덕경 24장에서 한 대목이 아니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죠. 까치발을 한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없고 보폭을 크게 하는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빛나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공이 없게 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먹다 남은 음식이요 군더더기 행동이다. 만물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을 꺼리기에 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자기 피할 시대가 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를 게 없다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현들이 남긴 이 깨달음의 언어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됩니다. 오늘 웨이업 회원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주에 그런 실사례가 있어요. 기업이나 기획 등의 단어로 익숙한 기에는 발돋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돋움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보려 하거나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발끝으로만 땅을 딛고 선 형국이지요. 불꽃축제 보려고 할 때 막 길거리 공연하는데 뒤에 있어. 까치발 서잖아요. 보려고. 우리는 그것을 까치발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까치발이 상징하는 것, 발돋움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행동에 대한 비유다. 과에는 사타군이란 뜻이 있는데 동사로는 넘다, 타고 넘다 의미가 있어. 여기에서는 마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이 보폭을 크게 하여 과장되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 안짱다리처럼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폭을 크게 내딛는 거예요. 마치 과거 나치 병사들의 행진을 연상케 하는 걸음이지요.
억지로 꾸미지 말고 구분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거죠. 곡신불상이 도덕경에 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수렴하는 진리의 궁극 같은 거예요. 도가 모여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만물의 본바탕이요. 그 자체로 온전한데 쓸데없이 자기적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자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진리는 무의죠. 그 무의의 힘을 노자는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힘을 믿어요. 인의, 유의, 작의 이런 것은 결국 인간을 망치고 인간의 성취에도 방해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진리임을 아실 거예요. 도덕경, 일생에 한번 도덕경 읽어야겠죠? 브런치에 다 있습니다. 웨이업 회원용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